대부분의 선물 거래는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만기일 이전의 반대매매에 의해서 빠져나옵니다. 여기 통계가 나오죠. 기초자산이 곡물인 경우, 동물인 경우, 에너지인 경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기일까지 기다려가지고 거래되는 퍼센테이지가 1% 이하거나 1에서 3% 정도예요. 나머지 97%, 99%는 전부 만기일까지 안 기다리고 이 반대매매에 의해서 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반대매매의 의미가 뭐고 만기일까지 기다려서 약속이 이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으면 그 선택권을 누가 갖는다고요?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갖는다. 여러 선물 거래를 기초자산별로 지금 나눈 겁니다. 물론 조금 옛날 자료긴 한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거죠. 기초자산이 금융상품인 선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 중에 제일 기초자산별로 나눴을 때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 선물이에요. 지금 여러 선물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 유독 아주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게 바로 Financial Future죠. 이게 뭐냐면 기초자산이 금융상품인 그러니까 주가지수, 주식, 금리, 채권, 환율, 통화 이런 것들이 다 기초자산이 금융상품인 선물입니다. 기초자산은 동물일 수도 있고요. 돼지, 소, 광물일 수도 있습니다. 금, 은, 구리, 동. 구리가 동이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초자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기초자산이 바로 금융자산, 금융상품인 선물이다 하는 게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죠.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오픈 인트레스트 이것도 영어랑 한국말 다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 이건 뭐냐? 여기 설명이 되고 있죠. Total number of outstanding. 아직 반대매매에 의해서 정산되지 않고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선물 계약의 숫자가 바로 오픈 인트레스트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매매에 의해서 빠져나가면 없어져요. 오픈 인트레스트가 그거만큼 빠져나간 것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직 반대매매에 의해서 정산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만기일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물 계약이야. 그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그 선물 계약의 숫자가 미결제 약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롱 포션의 숫자와 숏 포션의 숫자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의 그 성질을 이해하면 항상 롱과 숏은 전체로 보면은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가 항상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제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결제 가격은 price before the final bell each day. 매일매일 선물 가격이 쫙 변하는데 선물이 미리 24시간 트레이딩이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우리나라 같으면 3시 15분까지 거래가 되는데 그 마지막 3시 15분 직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4시 또는 4시 15분 직전에 종이 울립니다. 땡땡땡땡 하고 종이 울리면 그 종이 울리기 직전에 체결된 가격 그게 settlement price예요. 결제 가격. 그날의 제일 마지막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날의 제일 선물 가격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날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결정된 선물 가격이 바로 결제 가격이고 이거는 뭐 하는 데 쓰인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일일 정산할 때 이 결제 가격 기준으로 일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settlement price는 used for daily settlement. 매일매일 일일 정산을 위해서 사용된다. 또는 이 일일 정산 영어로 marking to market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volume of trading은 글자 그대로 이건 거래량이죠. 거래량.
선물의 거래량. 이거랑 미결제 약정이 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통상 선물 가격과 이 스팟 프라이스는 뭐라고 그랬죠? 현물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일단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물이 이렇게 현물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통상 이렇게 차이가 있다가 기초자산이 서로 똑같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이 현물과 이 선물의 기초자산이 똑같을 경우 만기입니다. 만기일에 가면은 똑같아져요. 만기일에 가면은 또 똑같아져요. 다르다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현상이 바로 convergence of futures to spot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의 기초자산과 현물이 똑같을 때 만기일 이전에는 서로 다른데 점점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폭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수렴하죠. 서로 똑같아지죠. 이런 현상을 convergence of futures to sp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새로운 거래가 지금 막 완결이 됐어요. 제가 선물 계약 5계약을 사기로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5계약을 팔았겠죠. 그래야지 이 거래가 이루어지죠. 물론 청산소를 중간에 두고. 그럴 경우에 오픈 인트레스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체적으로 오픈 인트레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 매매에 의해서 정산되지 않고 만기일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계약의 총 숫자라고 그랬죠. 제가 추가로 5계약을 사고 누군가는 5계약 팔았으면 미결제 약정 숫자는 5계약 늘어난 겁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을 때 미결제 약정 수는 어떻게 된다?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거래량과 그날 하루 동안의 거래량이 미결제 약정보다 클 수 있을까요? 거래량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래량이에요. 이제 뭐 데이 트레이더라고 들어보셨죠? 뭐 그 얘기도 또 나중에 또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데이 트레이더보다도 더 단기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스캘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1분에 몇 번씩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거래를 하면은 volume of trading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늘어나죠. 그날의 거래량은 확 늘어납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거래량은 늘어나요. 그런데 미결제 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들이 매일 시시각각으로 그 하루 중에 거래를 샀다 팔았다 하지만 그날 파이널 벨이 울리기 직전에는 자기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 얘기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네트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은 엄청 늘어났는데 미결제 약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결제 약정은 반대 매매에 의한 정산 없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전체 거래 수예요. 미결제 약정은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도 안 늘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